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북한 리스크로 인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덕조 기자.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흘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원 상승한 1138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무려 21원 30전이나 상승했습니다. 2% 평가 절하됐습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 징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이 만여 문의 북한 포신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 역시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가 한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런 북한의 적대적인 행동이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엔화가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 증시에서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간다면 환율은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북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자금은 개성공단 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업체당 5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업은행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정장 금리 감면권을 1%포인트 확대하고 담보 및 80% 이상 보증서의 경우 영업점 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가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조치를 철회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콩나물과 계란 등 51개 품목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거둬들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의 품목 제한 조치 발표 이후 대형마트 등의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협력업체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판매가 5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1975년 기아차가 브리사 픽업 10대를 카타르에 선적하고 1년 뒤 현대차가 포니 6대를 에콰도르에 수출한 이후 이룩한 결실이라고 현대기아차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첫 수출 이후 27년 만인 2001년 해외 판매 1,000만 대를 넘어선 이후 2009년 3천만 대, 2011년 4천만 대를 잇따라 달성해왔습니다. 한솔그룹의 주 계열사인 한솔제지와 한솔 CNS가 이사회를 열고 한솔홀딩스를 설립한 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솔제지는 한솔제지와 한솔홀딩스로 분할해 한솔홀딩스가 한솔 CNS의 투자 부문을 흡수 합병,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를 존속하며 신설 사업회사인 한솔제지와 한솔 CNS는 각각 용지사업과 물류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화장품 산업의 해외 매출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화장품 기업의 해외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30% 이상으로 전체 매출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LG 생활건강의 화장품의 해외 매출은 2년 만에 156% 급증했고 어깨1위 아모레퍼시픽도 2년 만에 해외 매출이 66%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면서 이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미시정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경기 부양을 통해 하반기에는 3%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재용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지원 체계가 전통적인 대출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재용 위원장은 금융지원 체계를 융자 중심에서 투자 융자 복합 지원 체계로 전환해 기업과 위험을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창조금융을 통해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